자, 우리가 그 불공정 법률행위 개념만 좀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기본 교과서 읽지 마세요. 아니,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니까. 우리가 기본 교과서를 읽고 해석할 정도가 되려면 한 내년 3월 정도 가면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읽어도 그 내용이 용어가 낯설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부분 보인가요? 제 5절 해가지고 보여요? 네, 그거 X로 해놔버리세요. 그건 아예 읽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아예 보지 마세요. 그런 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정리가 될 거니까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넘겨보면 61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 거기 오니까 의사표시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가려고 해요. 여기 지금 봐봐요. 다시 봐볼게요. 권리 변동은 반복밖에 없어요. 공부는.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죠. 원인은 지금 있죠. 두 가지.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 하나가 법률 규정. 그럼 법률 행위를 빼가지고 온 거죠. 법률 행위가 뭐예요? 그랬더니 의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또 법률 행위 성립 요건이 있고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성립 요건을 갖춘 다음에 별도로 효력 요건을 또 다시 갖춰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럼 법률 행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원하는 대로 또는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 표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법률 행위에서는. 법률 행위에서 의사 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 있을 수가 없어요. 필수 불가결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의사 표시는 합성어라는 거 기억나죠? 의사 표시는 합성어라고 했어요. 자, 의사 표시하고 들어오는데 그럼 요걸 가져와 볼게요. 자, 의사 표시는 이렇게 나눠져요. 어떤 거냐면 여기 봐봐요. 아까 갑이란 사람이 집을 갖고 있고 갑은 요 집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요걸 얼마 정도에 생각한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이라 그래. 진짜 의사.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 내심의 의사 그래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은 얼마예요? 1억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누구한테?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내 집을 1억에 사실 생각 있어요 라고 표시하죠. 뭘 통해서요? 입을 통해서 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법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굳이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1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깥으로 표시할 때 실수였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8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해야 안 해요.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그래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그때 법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법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랬어요. 불일치.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불일치한다 여기 하나가 있고, 자, 이 불일치하는 모습에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비진이라 그래요. 진이가 아니다. 비진이.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정 허위 표시. 세 번째가 착오가 있어요. 착오가 있고, 하나만 더 해보게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자가 있는 의사 표시가 있어요. 하자. 여기에 두 가지. 하나가 사기, 세 번째가 강박이에요.
사기 강박. 자, 만약에 요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걸 외울 때는 요 비자, 그 다음에 요 통자, 그 다음에 착자, 그 다음에 사기, 강박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걸 외울 때 저는 비통에서 잘라 그래요. 비통. 비통, 착사강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이 비통, 착사강이 두 문제가 배정이 돼요. 올해도 31회 때 두 문제. 작년 30회 때는 한 문제만 배정이 됐었는데 원래 통례적으로 두 문제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 비통, 착사강 이렇게 외우는데 왜 비통에서 자르냐면 나중에 요 두 가지가 무효사유예요. 그리고 착사강이 취소사유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게 비통, 착사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비통, 착사강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자,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아니 일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기와 강박은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자, 사기와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죠. 그럼 여기 비진이 통정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사기 강박을 생각해 봐요. 강박이 어떤 거냐면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골목길에서 10대 애들이 한 서너 명이 몰려와가지고 지갑 내놔래요. 지갑을 옆구리에 뭣도 대요. 근데 내 주머니 속에 100만 원이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밑바닥은 안 주고 싶죠. 안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성적인 판단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줘요. 간다니까? 아니, 10대들은 무서워요. 20대, 30대, 40대는 생각이란 걸 하지만 10대는 겁이 없어요. 일단 찌르고 본다고. 그럼 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있는데 그게 아깝다고 나 안 줘. 이 나쁜 놈들. 그럼 뭡니까? 찔림을 당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 그냥 무서우니까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지갑을 주겠다고 표시하지 않아요?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해버리지. 근데 뭐가 있어? 그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었던 거지. 하자가. 그래서 이 강박은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쫄아서 하는 거야. 쫄아서 의사를 표시한 거지. 알겠나요? 그럼 기망, 사기 봐요, 사기. 사기가 뭐예요, 사기는? 속이는 거잖아, 기망. 내가 예쁘다 한 두 달 만에 예쁘다 그러면 진짜 예쁜 줄 알아요. 그리고 밥 한 끼 사세요. 그러면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아니, 사고 싶지. 그리고 사겠다고 표시하지. 근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야? 속아서 하는 거잖아. 그럼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지. 요건 뭐예요? 요건 속아서 한다고. 사기는. 그래서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공포심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거든. 근데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거기에 비진이야. 비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가면 얘는 알고 한다 그래. 알고. 통정은 둘이 짜고 하고 그다음에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걸. 그래서 외울 때 비통착사강 그러지 비진이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통정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짜고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이렇게 알면 이 키워드가 돼서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이 중에 우리 교과서 한번 봐봐요. 61페이지. 61페이지 보니까 의사표시 서설 보이죠? 자, 양가로 1번에 의사표시 의 해놓고 동그라미 1번에 의사표시란 보이죠? 의사표시란 법률 행위의 불가결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로서
원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사실 무슨 밑에 효과 의사 다 쓸데기 없어요. 자, 밑에 의사표시 구성요소 보이죠? 긁지 말고 양가로 1번 되어 있죠? 여기 양가로 1번. 거기 보니까 의사표시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X. 집에 가서 읽을까 봐. X. XX 해라고 밑에 양가로 2번도. 집에 가서 그런 거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수험 생활이 길어져요. 이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넘겨봐요. 양가로 3번에 가니까 의사표시 본질 나오지 않아요? 넘겨보면 62페이지. X. 본질은 뭔 본질이에요. 자, 됐죠? 넘겨가지고 그랬더니 얘 이런 걸 설명 안 하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거 설명해도요. 알아도 시험에 안 나오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기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미미해요. 그 효과가. 나중에 가서 그냥 문장을 통해서 알아버리면 낫지. 그걸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보여요? 그럼 정상적 의사표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 의사표시는 법이 개입해야 안 해요? 안 해. 시험에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 그래서 법을 하는 사람이 삐딱해요. 그래야 법이 개입되니까. 삐딱하지 않으면 법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다툼이 되어야 법이 개입하거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비정상적 의사 표시해가지고 박스 보이죠? 의사와 표시, 의사가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표시가 뭐예요? 입. 그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뭐가 있어요? 비통착. 보여요? 비진이 박스에서 통정 차고 보이죠? 나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쓸 것 같아. 비진이 옆에다가 알고, 통정 옆에다가 짜고, 차고 옆에다가 모르고, 그 박스에. 사기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사기.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이렇게 써놓으면 비통착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박스 안에. 지금 요거 그죠? 요 내용. 그래 놓고 보니까 밑에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박스 1번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가려 열고 아니 비자 비진이 진이가 아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나오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다음 장이 뭐겠어요? 박스 2번이 통정의 표시겠지. 박스 3번은 차고, 박스 4번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사기와 강박을 설명할 거라고. 순서가. 지금 느낌이 알면 좋은데 이게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인데 원인이 법률행위가 있더라. 법률행위에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시더라. 근데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더라. 거기에 뭐가 있다? 비통, 작사강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법률행위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계약. 그럼 계약은 꼭 자기가 해야 돼? 아니야. 다른 사람을 대신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야? 대리, 제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그 민총이 머릿속에 박스가 딱 담아져 있어야 돼요. 목차가. 그래야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야. 이게. 이정표 역할이라고 할까?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비진리를 내가 하나 설명하고 끝낼 거거든요. 자, 여기 비진리를 한번 봐보게. 내가 원래 통장까지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가지네, 이게. 자, 지금 내가 OX는 지금 일부러 갖다 놨어요. 이게 16문제인가? 해설을 다 달았어요. 옆에다가. 이따 봐보게. 저 봐봐요. 비진리 개념만 자꾸. 자, 갑이란 사람이 요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을려가 뭐라고 했어요? 예쁘다고 그랬어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갑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을려한테 이 집을 줄 생각이 없어요. 머릿속에 의사. 증여. 이걸 증여라 하거든요. 증여는 공짜로 뭔가를 주는 걸 증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을 거 싸갖고 와서 옆에 짝꿍한테 이거 먹을래요? 공짜예요. 귤 하나. 그렇죠? 그게 증여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커피를 2잔 사갖고 와서 1잔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증여예요. 그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대가 없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 이런 걸 증여라 그래요.
그러면 이 감남은 원래 을려에게 증여할 생각이 없는 거야. 뭐가요? 진이. 내심의 의사는 줄 생각이 없는 거지. 근데 을려의 환심을 살려고 증여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머릿속에서는 증여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는 주겠다고 표시했죠. 그럼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누가? 요 표의자, 갑이 알고 하는 거. 요걸 비진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수업 받다 보면 지금쯤 배고플 건데 배 안 고파요? 아침에 든든하게 먹고 왔나 보죠? 아니, 좀 배고픈데 공부를 하다 보면 움직이지 않아도 뇌를 쓰기 때문에 뇌는 탄수화물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밥을 꼭 드시고 와야 돼요. 원래. 그러다 중간에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간식거리를 사갖고 와야 돼. 빵 같은 거 아니면 삶은 달걀? 그죠? 막 달걀 깨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뭐에 옆에 짝꿍이 쳐다보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쳐다보긴 해 쳐다봐. 그죠? 근데 줄 생각이 없는데 또 다시 봤다? 그러면 침도 흘러. 그럼 뭐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지. 그래서 반절 쪼개가지고 원래 줄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형식치레라고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손을 떨면서 내밀었어요. 드실래요? 이렇게. 줄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주겠다고 표시했지. 그러면 이렇게 짝꿍이 먹겠다는 거야.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지금. 이게 비진이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랬더니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랬더니 조문상에 107조에다가 1항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표시. 내심의 의사 말고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 버렸어요. 그럼 그 달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네. 줄 생각이 없어도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항에다가 단서에 뭐라고 했냐면 자, 원래는 줘야 되는데 상대방 누구예요? 을이. 요 상대방 을이 이 사람의 진이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누가요? 요 상대방 을려가 얘 남자가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 또는 알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무효라 그래요. 자, 여기서 어려운 말 나왔는데 이걸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민법에서 읽다 보면 반대로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아주 커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선이라는 단어가 있고 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이 악이. 선이 그러면 보통 착할 선자를 써서 착한 거, 착한 사람. 그다음에 악이 그러면 나쁜 놈. 그렇지 않아요? 나쁜 놈, 악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할 선자나 요 악자는 착하다, 이 선이라는 의미는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른다. 악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하는 거. 이걸 악이라 그래요.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팔고 있는 그 물건은 남의 물건을 훔쳐갖고 와서 팔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샀다? 그럼 뭐라 그래? 선이 매수자. 선이 매수자. 근데 남의 물건을 훔쳐왔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매수했어요. 알면서. 그럼 뭐라고 해? 악이 매수자 그래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가 선이 악의를 말하지 착하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면 자, 또 하나 선이는 모르는 게 선이잖아요.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알려고 했어도 도저히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선이 모르긴 모르는데 무과실이 있어. 그 다음에 과실이 있어. 그럼 과실은 부주의, 실수가 있다는 말이고 요 무과실은 실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알아듣나요? 자, 모름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거고 모름에 대해서 실수가 있는 거. 그러면 정리해 보면 선이 무과실, 선이이면서 무과실과 결합되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죽을게나 알 수가 없었다. 이게 선이 무과실이요. 근데 거꾸로 선이 과실이요. 그건 뭐예요? 모르는데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알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개념이야. 이 응용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알았다는 게 악이요. 알았다, 악이. 그 다음에 이건 알 수도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 수도 있었다. 이건 뭐예요? 알 수도 있었다는 것은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알 수도 있었겠구나.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데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아마 알 수도 있지 않았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걸 선의인데 플러스 뭐가 있어요? 과실, 실수가 있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게.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상, 알, 수라 그래요. 상알수. 상알수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알았다. 상대방이 진이 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럼 상대방은 뭐야? 악이다. 그 다음에 알 수도 있었다. 그럼 뭐예요? 상대방이 선인데 과실이 있었다. 실수가. 그래서 몰랐겠구나. 상할 수, 알 수도 있었다. 그럼 뭐가 돼요? 이건 무효예요. 그럼 갑은 을려에게 집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은 뭐예요? 주어야 된다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되지만 상, 알, 수가 있다면 무효가 돼. 줄 필요가 없다고. 이 비진은 이 효과를 외우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비진이 개념하고 이 효과를 아는 거. 이걸 정확히 모르면 그 판례를 얹을 수가 없어요. 위에다가.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럼 내가 아까 빵을 이게 먹으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짝꿍이 침도 흘려. 그래서 난 줄 생각이 없죠. 줄 생각이 없잖아. 근데 주겠다고 표시했어 지금. 그럼 원칙은 표시한 대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근데 상대방 짝꿍이 내 진위를 알았어. 악의자지. 그럼 줄 필요 없는 거고, 또 상대방이 몰라. 내 진위를 모르지만 조금은 주의를 기울였으면 내 뱃속에서 꼬록꼬록 소리 난다는 것도 알고, 그렇죠? 그러면 줄 생각이 없는데 주는갑다라는 생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부주의로 몰랐다는 거지, 그걸. 그럼 뭐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면 뭘로 간다? 무효라는 거예요. 이걸 줄여가지고 상할수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할수 무효. 알아들어요? 그럼 상대방이 그 빵을 먹으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야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빵을 못 먹어. 근데 시험장에 가면 악이 과실이란 말을 안 써. 대부분이. 10문제가 나오면 2-3문제는 쓰지만 7문제는 상할수를 더 많이 써.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입니다. 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시험장에서는. 자, 비진이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자, 요건 어때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로자가 12월 달에
사장님 사무실 앞에 앉아 있어. 그리고 빨간 띠에 임금투쟁 써. 뭐라고 하냐면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는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 라고 협박을 해. 이해돼요? 그럼 지금 근로자는 정말 사직할 생각이 있을까? 아니면 사직할 생각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사직하겠다고 엄포를 두면서 임금을 올리려고 할까? 정말 사직할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은. 근데 임금을 올리려고 사직하겠다고 표시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사장님은 아이고 가짜나서 알았어. 그럼 내달부터 10만 원 올려줄게 라고 합의가 됐어. 이해돼요? 근데 다음에 해가 바뀌었는데 또 앉아 있어. 임금 10만 원 올려주지 않으면 나 사직서 내겠습니다. 그죠? 사장님이 또 10만 원 올려줬어. 알면서도 불구하고 3년째 되는 날 또 앉아 있어. 화가 나 안 나? 나지요. 그럼 이 근로자는 사직할 생각 있어 없어? 없지요. 맞들린 거지. 시위만 하면 10만 원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직하겠다고 표시한 거지. 그럼 내심의 의사와 이걸 표시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죠. 이해돼요? 근데 사직서를 내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수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된 거야. 근로자가 뭐라고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아니, 내가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걸 사장님은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서 수리는 무효입니다. 상할수 무효하고 주장했던 거야.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겠지요. 그죠? 사장님, 요거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야. 괘씸해서 내가 내보낼 생각으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근로자는 사직할 생각이 없죠. 사직서를 제출했죠. 상대방이 알았죠. 사장님이. 그럼 이 사직서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그 근로자는 나간 퇴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제가 지금 말한 게 좀 어렵죠? 이해돼요? 대답을 안 해. 말하기 싫은 거요? 처음이라. 처음은 다 그러더라. 그렇죠? 절대 빠지지만 말고 와요. 학생들의 가장 기본이 결석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제분들 학원 보내면 결석하면 뭐라고 그래? 짜증나죠? 때려 죽이고 싶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학원은 꾸준히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알든 모르든 앉아있다 보면 얻어가는 게 크거든요. 이게. 자, 요게 비진이에요. 그러면 자, 비진이 개념만 잡고 끝내자고. 거기 한번 봐볼게요. 107조 조문 봐볼래요? 조문.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제목 보이죠?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이걸 항으로 읽어요. 항. 1항. 제1항. 1항.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혹시 동그라미가 아니라 1번, 2번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호. 1호. 2호. 이렇게 읽습니다. 요건요. 조문을 읽을 때. 그럼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끊어요. 표의자가 끊고 진이 아님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한 것이라도 끊어요. 그 효력이 있다. 그럼 의사표시가 불일치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자 동그라미요.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자 동그라미 알았거나 밑에다가 악이라고 써놔봐요. 악이. 그 다음에 알았거나 끊고요. 이를 수 동그라미 수가 뭐냐면 과실. 선의 과실입니다.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동그라미. 그게 무효에 그 자리가 취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무효입니다. 자, 밑에 의의를 봐볼게요. 의의.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에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한 의사표시 즉 표시 행위가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된다는 것을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이걸 심리 유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밑에 내용들 쭉 나오는데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자, 넘겨볼게요.
효과가 나올 거예요. 효과가. 넘기면 요건이 쭉 나오죠. 뭐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세 번째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할 거란 말 보이죠? 그 요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효과. 효과는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죠. 네, 유효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비진이 표시는 표시 동그라미 표시된 대로 그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즉 표시주의를 취한다라고 해놓고 가령 사직할 의사 머릿속에 의사가 없으면서 끊어요. 고용주 사장님에게 대해 자신의 신임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끊어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끊어요. 그럼 원래 사직할 생각은 없죠. 그렇죠? 근데 신임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잖아, 표시가. 근데 원칙은 동그라미. 사직의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이 돼요. 나가야 된다고. 장난치면 안 돼,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이 차임을 인상할 의도로 명도를 청구할 경우에도 명도 청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란 말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임대인도 내보낼 생각이 없어요. 내보낼 생각이 없는데 좀 월세를 올려볼 생각으로 야 임차인 너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임대인이 내보낼 생각이 없으면서 나가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냥 나가겠대요.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자, 아직 이해가 잘 안 와. 지금 근로자는 사직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직하겠다고 표시했죠. 임대인은 내보낼 생각이 없다니까? 내보낼 생각이? 근데 나가라고 하면 월세를 좀 올리지 않을까 하고 내보낼 생각이 없으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이해돼요? 그럼 요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돼 본다니까? 아직은 와닿지 않아. 이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비진이가 거짓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합격할 거예요. 이런 거짓말.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모두 합격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가끔 물어봐요. 싱크대에서 이렇게 그 설거지 하다가 예쁘냐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예쁘다고 하죠. 거짓말이지. 그게 비진이 표시라니까. 나중에 이거 써먹는다. 점심 때 내가 밥 살게 가자. 그러잖아요. 그 비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그러니까 비진의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유효예요. 근데 올라가 볼게요. 65페이지. 예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외는요. 무효 보여요? 자, 무효 1번,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의 상자 동그라미 또 쳐봐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자 동그라미. 알았거나 이를 알 수 동그라미.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이 의사표시는 뭘로 한다? 무효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효. 그래서 그럼 이렇게만 하자고 우리가. 자, 여기 잠깐 이제 봐봐요. 자, 끝내보게. 의사표시의 불일치 보이죠? 의사표시는 일치한데 하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비통 착사강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민법 총칙에서 가장 어려운 데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가장 어려운 데 지금 여기가. 비통 착사강 외울 수 있죠. 다음 주에 약속이에요. 외워가지고 오라는 거. 비진이는 뭐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거.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유효. 표시한 대로 유효. 예외는 상할 수, 무효. 여기까지. 아시겠죠? 통정은 뭐야? 통정 그러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짜고 하는 거야. 짜고.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고.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여기까지만이라도 기억해가지고 오시라고. 많은 걸 요구하는 거 빨리 가야 돼요.
진짜 놀면 안 돼요. 11월 달, 12월 달은요, 그냥 책도 보지 마시고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뭔가 그냥 출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미친놈들이야. 그건 2년 하세요. 그 말고 같은 거야. 민법은 그러면 안 돼. 오늘 수업 끝났죠? 내일부터 동영상을 2번, 3번 돌려봐야 돼요. 계속 이 내용을 막 완전히 머리에 틀이 박히도록. 11월, 12월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면 1월달, 2월달 발등 떨어진다. 발등에 불 떨어진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법은 우리들 동영상 입문과정 있죠? 입문서 보고요. 용어 정리 올라가잖아요. 제가 우리 용어 정리 올라가긴 한데 내가 어제 동영상 하나 올려놨거든. 유튜브에다가.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다 올리려고. 제가 그 마스터북도 제가 촬영을 해서 올리려고 이제. 작년에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제가 채널 개설해가지고 내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계속. 이걸. 혹시 거기 가서 검색창에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안 나와. 이게 제 채널이거든요. 근데 카페나 물어보지 마. 그냥 여기다 물어보거나 제 전화번호가 010-3644예요. 0423인데 뭐 질문할 거가 있으면 민법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저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물어보지 말고 저 매매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시험에 관련된 부분을 문자로 내가 전화가 안 되더라도 톡이라든지 문자를 주면 바로 제깍 답변할 수 있어요. 요게 Q&A도 있는데 여기다 주시는 게 빨라요. 제가 훨씬. 알겠죠? 요건 어떻게 구독 누르고 알겠죠? 왜? 8명밖에 없어. 회원수가. 좀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 여기다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려고요. 이거 올라가고 마스터북 올라가고 풍수, 경매 관련된 걸 다 올리려고 해요. 제가 아는 것들을 다 여기다가 사주팔자, 관상도 올릴까? 네. 아니 정말 제가 재주가 좀 많아서 그런 걸 다 올려놔가지고 그래서 일로 민법 공부를 올린 게 아니라 스토리 캠프라고 했던 거예요. 이유가 잡다한 거. 경매를 중개사를 따도 경매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땅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풍수를 모르니까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마 계속 용어 정리는 다 올라가 여기에 앞으로 용어 정리가 매일 올라가 매일 하나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30강 정도 넘게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스터북이 나오잖아요. 11월 달에. 그럼 거기 마스터북을 제가 한 페이지씩 촬영해서 올리려고요. 우리 메가랜드 본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별도로 촬영해서 올리려고 여기다가 아예. 그러니까 마스터북만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해주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미안스럽게 못했어요. 작년에. 이걸. 너무 바빠가지고 우왕좌왕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올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오면 제가 여기 통정 차고 요 개념 있죠? 이렇게 개념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아셨죠? 한번 돌아가 보는 거니까 우리가 민총. 그리고 요 끝나면 물권 한번 돌아가 보고 교과서 가지고 기본서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요. 아셨죠? 자, 오늘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